도르님은 첫 연애 하셨을 때 연애운이 들어오셨나요? 대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댄동이었는데 저희 학교에 댄스 동아리가 2개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경쟁하는 댄동의 여자애를 좋아했었어요. 그때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알고 보면 그 친구가 좀 폭스였더라고요. 나는 왜 폭스한테 마음을 뺏겼을까? 그때가 제가 연애운이 들어왔던 시기였어요. 도와 도시인들을 위한 사주 처방전 에피소드 4는 연애편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사주팔자 유튜버다 보니까 연애 어떻게 하는지 썸을 타거나 누군가를 소개받았을 때 그 사람의 사주를 보고 하는지 막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저의 경험치를 좀 꾹꾹 눌러 담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연부터 대박이에요.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사연인데요. 저는 21살 대학생 개묘일주입니다.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대학 들어가면 다 남자친구 생긴다. 지금은 남자 생각 말고 공부에만 집중해라. 저는 이 말이 진짜라고 믿었었거든요. 하지만 대학 들어오고 나서 공부에도 몰두하게 되고 사람들도 잘 안 만나게 되고 남들 다 해본 연애를 아직도 못 해보고 있습니다. 연애에 쏟을 시간이 점점 없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점점 급해지고 있습니다. 이때만의 풋풋한 사랑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좋은 인연이 와서 연애를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사연을 2개를 가지고 왔어요. 두 분 사연도 읽어볼게요. 저는 30세 개묘일주 남성입니다. 현재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큰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연애, 결혼 관련 고민인데요. 연애할 시간도 없고 여성과 가까워질 이벤트가 거의 없어요. 공부에만 매진하다 연애도 못하고 결혼 타이밍도 놓칠 것 같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연히 알고리즘을 통해서 도루님 월간운세 영상을 보고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빨리 도루님을 알게 되었다면 제가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사주에 언제쯤 연애나 결혼이 들어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두 분 사주를 한번 나란히 보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왼쪽 분 사주가 여성분이고 오른쪽 분 사주가 남성분 사주입니다. 여기 8글자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 일간과 일지 그리고 월지를 보는 겁니다. 두 분 다 개수라는 글자, 묘라는 글자, 축토라는 글자가 각각 일간, 일지, 월지에 있어요. 사주팔자에 제일 중요한 일주와 월지라는 자리가 같은 칸에 있는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한다가 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일주와 월지가 같다라는 것은 환경과 성별이 달라도 24년이라는 운이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올해 연애가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제가 정말 놀란 게 뭐냐면 제 주변에 개묘일주인 분들이 지금 다 연애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랬던 적이 없는데 연애하고 싶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일단 연애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는 언제 연애하게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게 있어요. 연애운과 이성운은 다르다라는 건데요. 연애운은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볼 수 있고 이성운은 연애를 할 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사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연애운과 이성운이 같이 들어올 때 비로소 안정적으로 연애가 이루어진다라 볼 수 있는데 연애운 들어왔는데 이성운이 없다면 주변에 연애할 사람이 없는데 연애하고자 하는 마음이 급해서 똥차를 탈 수도 있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을 만나려고 할 수도 있고 억지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을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연애운이 안 들어와 있는데 이성운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거나 연애를 할 만한 사람이 있거나 나를 좋아해주는 또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내가 못 알아보거나 혹은 안다 해도 나 지금 연애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연애운과 이성운을 보는 법을 가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연애운 보는 법 먼저 말씀드릴게요. 내가 연애를 하고 싶은 주체적인 마음이다 보니까 남녀 모두 똑같아요. 사주팔자에 식신상관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보통 이 식신상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한다, 밖으로 꺼내놓는다라 볼 수 있는데 이성관계에서 연애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신상관이 사주팔자에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면서 연애랑 좀 연이 닿는다라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주팔자에 식신상관이 없는 분들은 평생 연애를 못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제 사주팔자에 없는 글자들이 운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식신상관 운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보려면 사주팔자 만세로 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여러분들 생년월일시 입력하신 다음에 8가지 글자가 나와요. 그 밑에 보시면 연도가 있을 겁니다. 2024, 2025, 2026 거기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1에서부터 12월까지 숫자가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월흐타거든요. 그러면은 이 월에 식신 또는 상관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연애에 대한 니즈가 커지겠구나라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월, 몇 년도에 연애운이 들어오는지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때 연애운이 들어와 있구나를 알았으면 이성운을 보면 좋겠죠. 전통적으로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은 편재 또는 정제라는 글자로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똑같이 연도나 월운의 편재 또는 정제에 해당하는 시기는 남성분들은 이성운이라 볼 수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편관과 정관이 남성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묘일주죠. 내가 연애하고 싶어지는 시기를 보려면 기본적으로 신상관이 들어오는 거를 봐야 한다. 24년이 갑진년, 25년이 을사년이라고 하는데 갑목, 을목 위에 글자에 각각 식신상관이 적혀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25년까지도 나 연애하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왼쪽 분은 여자분, 오른쪽 분은 남자분이라 했죠. 여성의 사주팔자에서 남자에 해당하는 글자가 편관, 정관이라 가지고 노란색에 해당하고요. 오른쪽 분 같은 경우에는 이성인 여자라는 글자가 편재, 정제라는 빨간색에 해당합니다. 제가 25년부터 27년까지 불의 기운이 엄청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25, 26, 27년이 결혼할 수 있는 적기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 사회에는 남자는 무조건 편재, 정제가 여성, 여자는 무조건 편관, 정관이 남성, 이렇게 이성운을 보지는 않아요. 특히 남녀 모두 편인과 정인이라는 글자가 들어오는 시기에는 연애를 시작한다면 받는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나한테 좀 뭔가 많이 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귀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연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연애의 경향성도 연운을 타요. 예를 들면 23년은 계묘라는 글자인데 이 계묘라는 글자가 수생목도 잘 되고 묘라는 글자가 힘을 받아가지고 토끼라는 글자가 약간 가산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출산율이 좀 올라갔을 거예요. 그때 많이 이렇게. 그리고 갑진년은 어떤 연애였냐면은 상대방의 진면목을 알면서 좋거나 나쁘거나, 좋다면 좋을 수 있는데 나쁘면은 이 새끼 완전 또라이 새끼였네? 약간 이런 식이었다면 25년은 어떤 식이냐, 감정에 끌리기보다는 다들 좀 제시일 것 같아요. 얘는 어떤 능력치를 가지고 있네? 차가 머릇하네? 더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조건을 조금 더 분다 이런 건가요? 네, 조건을 조금 더 보고 23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좀 부족해도 잘생기거나 매력이 좀 있으면 사귈 수 있어. 근데 25년은 안 돼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것보다 연애를 좀 고려하시고 있는 분들 중에는 능력치를 좀 끌어올리고 그걸로 인하면 나의 몸값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더 점점 더 어려워져서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없어요. 이건 좀 경향성이기 때문에. 원래 뱀이라는 글자가 좀 그래요. 웃겨요? 원래 그래요. 이런 연애운 같은 컨텐츠도 제가 24년도 1탄, 2탄 만들어 드렸어요. 당연히 25년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25년도에 연애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연애운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직 구독과 알람 설정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해주세요. 도르님은 첫 연애 하셨을 때 연애운이 들어오셨나요? 사실 제가 남고를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건덕지도 없었고요. 대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땡동이었는데 저희 학교에 댄스 동아리가 2개가 있었어요. 살짝 경쟁하는 구도였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경쟁하는 땡동의 여자애를 좋아했었어요. 그때는 사주를 몰랐으니까 생일도 모르고 보는 것만 해도 좋더라고요. 그랬는데 알고 보면 그 친구가 좀 폭스였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폭스한테 마음을 뺏겼을까? 그때가 제가 연애운이 들어왔던 시기였어요. 식신상관 외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동물로 타고났냐에 따라서 사랑에 빠지는 패턴이 조금 달라요. 저는 임신일주라서 이 신금이라는 글자가 평소에는 좀 연애에 대해서나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인 것도 있고 잘 안 믿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뱀이라는 글자가 들어오면은 눈이 좀 돌아가지고 한없이 소녀 감성이 되기도 하고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총명함이 좀 이렇게 무뎌지면서 약간은 좀 이렇게 사람을 못 알아보고 객관적인 시각이 주관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신상관 외에도 연애하는 시기를 좀 강력하게 보는 것도 이따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연애는 그런 말이 있죠. 우주와 우주가 만나는 거라고. 내 사주팔자에 없는 오행이나 다른 사주팔자를 만나면 내가 알지 못한 세계를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게 좋은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지금까지 사주를 공부해오면서 봤던 여러 가지 케이스들 통합해서 말씀드리면 일이 잘 풀려요, 진짜. 뭐 예를 들면 저는 물을 타고 왔는데 저는 사주에 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물이 많은 친구를 만났을 때 또는 물이 많은 사람과 얘기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마음이 편해져요.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되고 얘기나 그런 것들 되게 재밌고, 제 주변에 다른 유튜버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토일간 유튜버야. 근데 토가 별로 없어. 근데 연애하고 있는 상대방이 토가 많아요. 그분이랑 동거를 시작하고 나서 방송 출연이 엄청 는 거예요. 이렇게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내 사주팔자에 없는 오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연애를 하거나 동거를 했을 때는 그냥 일이 잘 풀린다. 그리고 나아가서 배울 게 많아요. 그 사람한테 나를 성장시켜주는 사람,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어주는 관계가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던 개인적 경험이 좋았어서 일부러 동종업계 사람은 안 만나고 싶다고 맨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너무 크리에이터 시장이 좁아요. 아니, 근데 항상 이상형 말씀하실 때도 처음 들어본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슈드 만주라든지 3만주죠. 9만 주. 9만
사주 구성에 따라서 보는 눈이 좀 없거나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되는 사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보는 눈이 없는 사주는 왜 그러느냐,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편인과 정인이 많은 사주. 편인과 정인이라는 거는 내 생각을 뜻하거든요.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간 연애를 할 때도 표현이 좀 이상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연애가 남녀 관계가 되게 눈치 게임처럼 그 속뜻을 잘 읽어야 되는데, 편인과 정인이 가득한 사람들은 본인만의 세계가 좀 강한 거야. 그래서 연애할 때 되게 주관적이란 말이죠. 제가 이 말하면 좀 찔려요. 제 이상형이 휴도 9만 주라고 했는데 아까 조이님이 처음 들어본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자 여자 각각 이성이 없는 글자분들. 예를 들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편제 정제가 없거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편관 정관이 없는 분들은 이성을 바라본 기준이 학습이 안 된 걸 수도 있고 센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똥차 콜렉터들이 많을 수 있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변에 좀 이런 거 잘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애 박사들 물어보면서 개발하는 게 필요해요. 연애도 자기 개발이라고 하더라고요. 공감하세요, 조이님? 네. 조이님이 약간 연애 박사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부르님이 사와 운이 들어올 때 눈이 이렇게 돌아갔죠. 그러면 내년이 을사년이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나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일지랑 관련된 말씀드렸잖아요. 원숭이랑 뱀이라는 글자가 유독 그래요. 이거를 육합이라고 하는데 사주팔자에는 총 12마리 동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12마리 동물이 여러분들이 각각 타고나요. 근데 이게 띠가 아니라 태어난 일의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주를 보실 때는 나는 백마띠다, 뭐 개띠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사주팔자 만세력의 왼쪽에서 두 번째 밑에 글자에 해당하는 동물이 여러분들의 동물이에요. 근데 합을 보려면 동물 A, 동물 B 두 마리씩 짝 지어볼 거 아니에요. 동물들 조합마다 사랑에 빠지는 경향성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인이라는 동물이 있고 해라는 동물이 있어요. 인은 호랑이, 해는 돼지인데 일지에 이 두 글자가 있는 사람들이 만나면 금사빠예요. 비슷하게 사화라는 글자랑 신금이라는 글자, 뱀이랑 원숭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만나면은 금사빠가 되는데, 이 두 분들은 서로의 능력을 봐요. 서로의 스펙이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든 봤을 때 너무 매력적인 거야. 근데 금방 식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화를 가지고 있는 일지분들, 신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금사빠를 주의해야 돼요. 연애할 때도 되게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속도도 중요하잖아요. 늦추는 지혜가 좀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좋다고 본 궁합이 묘라는 글자랑 술이라는 글자, 토끼랑 개거든요. 궁합이 좀 잘 맞아요. 티키타카 잘 맞고, 그 다음에 진토랑 유금 같은 경우 둘이 만나면 사업화를 잘 시켜서 진토 유금 분들은 결혼 생활 잘 영위하려면은 네 사업 네가 해, 내 사업 내가 해가 아니라 같이 뭔가 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두 분 중에 운이 좋은 사람한테 이렇게 몰빵해주고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도 좋은 분들도 있고요. 자수와 축토도 있고 오화와 미토가 있는데 이 두 글자는 크게는 궁합을 엄청 타진 않아요. 다만 궁합적으로 봤을 때 나쁘진 않다, 이런 식으로 일지에 해당하는 육합의 조합에 맞는 동물의 운이 들어올 때 연연이 들어온다 볼 수 있어요. 육합에 해당하는 글자는 연애에 많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시친상관이 들어올 때는 나는 연애를 하고 싶어 까지만 해당된다면, 육합이 되는 시기는 진짜 연애로 이어지기도 하고 나이에 따라서는 결혼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다른 말로 뭐냐, 24년 갑진년은 진토라는 글자가 들어왔으니까 일지의 유금이라는 분들은 연애를 하게 되라 볼 수도 있고요. 25년은 저같은 신금 일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연애를 하게 되는 시기가 오겠죠. 근데 사주팔자에서 합이라는 거는 보통 세 가지를 말해요. 육합, 삼합, 방합을 의미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육합, 삼합, 방합 순서대로 조금 강하게 작용한다고 느껴요. 사주팔자 만세력에 일지라는 칸에 해당하는 글자를 우선 보시고 그 글자와 합이 되는 글자표를 제가 지금 밑에 띄워드릴게요. 육합, 삼합, 방합 순서인데 이 글자에 해당하는 조합이 운으로 들어올 때에 연애와 연이 닿을 수 있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묘목이라는 글자랑 합이 되는 글자들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묘라는 글자, 토끼라는 글자는 술토라는 글자랑 육합이 되고, 해수 또는 미토라는 글자랑 삼합이 되고, 인목 또는 진토라는 글자랑 방합이 돼요. 그러면은 이 글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연애를 할 수 있느냐는 아니지만 이 순서대로는 조금 높은 확률이 생길 수 있다라 보는 겁니다. 갑진년 같은 경우에 묘목과 진토라는 글자가 지금 합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분들은 연애운이 들어와 있는 건가요? 네, 연애운 들어와 있고 연애가 성립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윗글자는 상반기 6개월을 의미하고 이 밑에 글자는 하반기 6개월을 의미하거든요. 보통 이 하반기는 양력 8월부터 다음에 1월 말까지를 뜻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인 양력 8월부터 25년 1월 말까지 연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연애운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무조건 연애를 하진 않아요. 모든 운이 연애운을 적용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연애만 하다가 아마 죽을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애를 하고 싶다, 혹은 내가 연애에 대한 니즈가 있다, 그러면 내가 내 사주를 보고 내가 언제쯤 연애하겠네? 라는 거는 알아두면 좋을 테니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노력해보시면 확률이 다른 시기보다 높아진다라는 거죠. 진짜 똑똑한 사람은 이 사람이랑 사귀고 싶어.
그럼 그 사람 사주를 보고 그 사람한테 연연이 들어오는 시기에 접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은 게 상대방의 사주 팔자의 일지를 보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육합, 삼합, 방합의 시기를 보고 연도도 보고 월도 보고, 근데 이왕이면은 연도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월운보다는 연도에 조금 더 들어왔을 때 관계가 지속되더라고요. 한 달 동안 만날 거 아니니까.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내 사주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썸남 썸녀 사주도 보는 거야. 약속해. 계속 연하만 만나는 지인도 있고 아니면 계속 연상만 만나는 지인이 있는데 사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주에 나와 있긴 하거든요. 평소에 연하를 많이 만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연하랑 결혼한 사람들이 조금 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연하랑 결혼하는 여자 혹은 뭐 연상이랑 결혼한 남자 말씀드려 볼게요. 다음 에피소드 때. 다음 에피소드는 결혼입니다. 결혼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슈니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사적 콘텐츠는 앞으로도 계속 되니까 댓글에 연애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남겨주시면 열심히 이렇게 준비해서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